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내 땅의 사용 가치와 돈의 가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네, 부동산 재테크 관심 많으시죠? 만약 내 땅이 있다면 내 땅의 이용 가치, 사용 가치, 경제적 가치, 돈의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을 아시나요? 또 내 땅이 있다면 내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고 어느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자, 오늘은요, 이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 땅의 사용 가치, 이용 가치, 경제적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 또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또 이를 넘어서 어떻게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좀 더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올 초에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분이 한 60평 정도 되는 이제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조그만 투룸 건물 지어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매입을 했는데, 그 동네 시세가 1,800만 원 정도 해요, 평당. 그런데 1,600에 사셨다는 거예요, 금매로 나온 걸. 그러면 평당 200만 원 정도 싸게 산 거니까 2, 6, 12, 약 1억 2천이나 싸게 산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1억 2천이나 싸게 샀으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땅에다가 이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그 컨셉이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해당 지보를 받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봤는데, 놀랍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이 1억 2천 싸게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싸게 산 꼴이 된 거죠. 왜냐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60평을 200만 원에서 약 1억 2천만 원 싸게 매입을 했지만, 첫 번째 문제, 이분이 산 땅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모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단순히 2종으로 알고 매입을 한 거죠.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니 1종이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종은 200%고요. 1종은 150%입니다. 이게 좀 이제 전문적인 내용인데,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요 용적률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뭐가 문제냐 하면, 이분이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1층 주차장 포함해서 5개층을 원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적률이 150%가 되다 보니 한 개층을 못 짓는 거죠. 그러면 한 개층에 뭐 투룸 다세주택이 2세대 정도 들어가면 한 세대당 3억이라고 하면 2세대면 6억의 매출이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손해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도로폭, 이분이 매입하신 땅의 그 도로폭이 2m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제가 이전에 올렸던 도로에 대한 내용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도로폭이 2m밖에 안 되면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4m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땅으로 1m를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제곱미터, 즉 평수로 따져보면 약 4.5평 정도를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내 땅이지만 건축할 때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평당 1,600만 원을 샀으니까 4.6평이면 약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를 손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4.5평 주는 거에 또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도 작아집니다. 이래저래 이분은 1억 2천만 원 싸게 샀다고 생각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비싸게 산 꼴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볼 줄만 알면 내 땅의 사용 가치, 이용 가치를 넘어서 경제적 가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안 하셔서 오히려 조금 이제 손해를 보게 된 사례입니다. 네,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뭘까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은 잘 아시죠?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뭐 때문에 확인하죠? 네,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여기에 권리관계나 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보죠. 근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요, 토지의 어떤 공법상 규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면적, 또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또 토지의 이용 제한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땅의 공법상 규제와 토지 이용 여부를 파악을 해서 내 땅의 이용 가치, 활용 가치, 경제적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꼭 볼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원하는 지번만 알면 바로 인터넷상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우리 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요, 토지의 신분증입니다. 거의 모든 걸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가, 또 지역 지구 이런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온 겁니다.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일단 소재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지목이 무엇인지, 전답인지 대인지 이런 이제 지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확한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곱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를 알 수 있어요. 제곱미터당 공시 가격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지구 등에 의한 국토법에 의한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용도 구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역지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경계선 200m 이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네, 내가 여기다 만약에 근생 건물을 지었을 때 뭐 당구장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렇게 초중 고등학생들한테 안 좋은 업종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죠. 또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정비구역이 뭐죠? 뭐 재개발구역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신축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토지의 이용, 활용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죠. 또 이 아래 보시면 도면이 나옵니다. 확인 도면이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 지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토지의 모양, 또 방향, 인접 도로, 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오른쪽에 축척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500분의 1, 1000분의 1, 이 지도를 크게 볼 수도 있고 또 작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보면 해당 지자체 지적가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셔서 기본적인 내용은 또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왜 봐야 할까요? 네, 첫 번째, 토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를 거의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이용 규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는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딱 명시가 돼 있죠.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또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객 사례처럼 이걸 확인하지 않고 매입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통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 또 종류까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분석인데요.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내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땅의 가치, 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개별 공시 가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냐면 개별 공시 지가가 제곱미터 단위로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연도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2018년 1월 기준으로는 제곱미터당 260만 원인데 2008년도인 10년 전으로 가면 약 한 18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한 10년 동안 한 80만 원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땅의 이제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서 또 인접, 또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땅에서 이 상승 기울기를 보면서 내 땅의 가치, 또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또 이 땅의 모양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 땅의 정방향인지, 토지의 방향은, 또 접한 도로의 상황들을 파악이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 땅 같은 경우는 내 땅이 방향이 어느 쪽인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북 방향이 북쪽이거든요. 내 땅이 이제 길게 생겼고, 도로는 앞에 어떻게 되어 있고, 내 인접된 땅들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이렇게 모양, 방향, 크기, 접한 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 확인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인접 도로 분석도 가능해요. 땅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인접 도로에서 내 땅의 가치가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접한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지, 막다른 도로에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불이익을 볼 때도 있어요. 만약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가 되면 내 땅의 폭을 6m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는 제가 4m라고 말씀드렸는데 35m가 넘어서 6m를 하게 되면 내 땅이 더 많이 잘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4m가 되는 도로인지 아닌지, 또 건축할 수 있는 이제 맹지인지 아닌지, 도로를 끼고 있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어요. 이걸 이제 맹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접도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도 분석할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보면 현재 예정도로가 나와져 있다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예정도로가 내 땅을 지나간다고 하면 내가 건축이나 신축을 할 때 그 예정도로 내에서만 건축, 신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토지 이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전제 조건이 전답, 임야가 아닌 도심 내의 토지를 통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좀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도심의 땅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일단 도심의 땅들이요, 다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지고요. 그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 즉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영상 때 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결국 땅의 가치는 건물의 규모, 즉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 우리가 이제 목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란 뭐냐면 내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할지, 아니면 이제 철거 후에 다시 신축을 할지, 아니면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 또는 매각을 할지, 아니면 단순 시세 차익을 노릴 것인지, 이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0, 30년 된 거를 예를 들면 내가 5년, 10년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는 건축물, 건물의 가격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 땅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의 가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땅의 가치가 뭐냐면 이제 용도 지역을, 또 크기와 컨셉을, 또 땅의 모양에 따라서 건축물의 형태가 이제 정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1종, 2종, 3종, 준주거, 상업,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가 달라지죠. 이렇게 우리가 땅의 크기, 또 면적, 용도, 모양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신축을 할 때 투자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이것을 신축했을 때 사업성이, 또 건물의 가치가 좋게 나온지를 먼저 확인 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도심 내에서 오래된 다세주택을 한 세대 매입하는 경우도 있죠. 한 30년 정도 내외된 그런 다세주택을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조합원 자격을 받기 위해서 이런 투자도 하지만,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가치가 나오게 되냐면, 오래된 것들이 내 대지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10세대라고 하면 10세대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인들이 나중에 모여서 신축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10세대의 주인들이 직접 신축할 조건이 안다고 하면 이거를 다른 건축업자한테 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에 아주 오래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오래된 빌라도 결국 신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신축 시의 가치를 반드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분을 하냐 하면 그냥 내가 산 금액에서 가격이 좀 오르면 판매하는 가격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건축업자가 매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시세차익이 나오면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다세주택이 만약에 주인이 1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모여서 자, 우리 새로 지읍시다.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약간의 돈을 들어가지만 서울 같은 데는 오래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소유자들이 직접 신축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된 주택을 다세주택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그 토지의 건축에 따른 그 부가가치가 얼마 정도 발생됐는지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도심 내에서 토지를 이용해서 활용가치, 이용가치를 높여서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땅에 접한 자료용 토지를 매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21번지 땅이 만약 내 땅이라고 하면 이 36번지 땅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도로인데 이렇게 좁은 데서 들어가서 이렇게 내 땅이 모양이 되어 있죠.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땅을 이제 자료용 토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이 땅의 이용 가치가 이 땅의 이용 가치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땅의 가격, 평당 가격이 이 땅의 평당 가격보다는 당연히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21번지 땅이 30평이라고 하면 평당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6억이죠. 그리고 요 36번지 땅은 40평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평당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8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7억 2천이 되죠. 자, 그럼 이때 만약에 내가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매입할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자,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36번지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동시에 매입하게 되면 이 앞에 이 36번지 땅은 내가 동시에 매입해서 이게 하나의 대지가 돼서 건축하게 되면 이 36번지 땅은 더 이상 활용 가치가 낮아지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요 땅을 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은 이제 평당 1,800만 원이 아니라 요 앞에 있는 21번지 땅처럼 똑같이 2천만 원 정도의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평당 2천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40평이면 약 이제 8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자료용 토지를 함께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어떤 또 이익이 있냐면 이게 이제 30평이고 이게 40평이니까 합치면 이제 70평이잖아요. 즉 땅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을 할 때 다양한 이제 개발 컨셉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한 좀 더 큰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제 자료용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런 땅들을 동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있다면 또 이렇게 매입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북쪽 땅을 매입하여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9번지 땅이 만약 내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8번지는 내 땅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위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면 이 땅은 이제 이 골목 안쪽에 있는데 이 땅으로도 물론 이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이 북쪽으로는 주거 지역에서는요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걸 받아서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게 되죠. 이 땅 역시도 이제 가로를 길기 때문에 북쪽으로 1층 주차장 놓고 2층, 3층, 4층부터는 많이 꺾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이제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북쪽으로 땅 모양이 길잖아요. 또 북쪽에 도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잘림 없이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북쪽 땅을 매입하게 되면 또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두 개 다 도로를 북쪽으로 끼지는 않았지만 이 땅이나 이 북쪽으로 이 가로한 면적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건물이 꺾이게 돼요.
그러면 이 비싼 땅에 내 건물을 꺾이게 되면 연면적이 충분히 안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경우 내 땅이 이건데 이거를 매입하거나 내 땅이 이건데 이거를 매입하게 되면 북쪽으로 긴 모양의 땅 모양이 돼서 이런 경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이 이제 꺾임없이 이제 충분히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북쪽의 땅을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땅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 땅을 여러 개 매입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서울의 구도심에 가면 아직도 한 필지의 크기가 막 15평, 20평 이렇게 되는 땅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88번지 땅하고 96번지 땅인데 요 땅의 크기가 하나에 이제 20평 정도라고 하면 20평에 물론 이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활용 가치가 좀 낮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매입하면 이제 40평 정도 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원룸형 건물인 다중주택을 짓기에 이제 충분한 땅 크기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작은 땅을 여러 개 매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 땅이 이건데 이걸 매입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건축물의 종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북쪽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건축할 때 일조권 재산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건축 시 유리하고요. 또 내가 이 땅이 내 건데 이걸 매입하게 되면 코너 땅을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개방성이 되게 좋아지죠. 또 이 땅을 매입하면서 이 도로 쪽으로 남향을 확보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작은 땅을 여러 개 매입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을 통해서 내 땅의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영등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는 제가 여기 보면 4번지, 5번지 이 앞에 있는 것까지 해서 총 3개 필지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75평이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런 거 하나만 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한 5세대 오피스텔을 못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3개 필지를 매입하면서 요 75평 정도 되는 땅에 이제 다양한 개발 컨셉을 만들어서 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도심 내에 작은 땅들을 2개, 3개 또는 4개를 한 번에 모아서 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요,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 건물의 가치까지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필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내 땅의 활용 가치, 이용 가치를 높여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좀만 더 공부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도심지 내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충분히 부동산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땅의 용도, 또 땅의 크기, 지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중,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상주택, 또 오피스텔, 또 상가주택, 근생건물, 사무실건물, 이제 다양한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내 땅의 크기, 또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이제 결정할지를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목적도 중요합니다. 내가 임대 사업을 할지, 지어서 통매각을 할지, 분양을 할지, 또 장기 보유를 갈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게 내 자금에 맞춰서 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도심지에서 이제 찾는 그런 이제 컨셉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부와 2부에 걸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내 땅의 가치와 이용 가치, 활용 가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도심지에 내 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떼볼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이트로 들어가서 내 땅에 주소만 넣으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제가 1부와 2부에 거쳐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내 땅의 이용 가치, 활용 가치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땅이 없다면요, 임의 땅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3개 정도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라는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이제 땅의 가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 공적 문서가 뭐였죠? 네,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통해서
땅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유를 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